할머니, 인출하실 돈은 있으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확인부터 해보세요. 젊은 남자 직원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한적한 은행 창구를 울렸어요. 오전 10시, 평일에 조용한 시내 은행 안에서 흘러나오던 잔잔한 클래식 음악마저 순간 멈춘 듯했죠. 허름한 갈색 외투에 낡은 검은 가방을 든 노인이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햇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어요. 높은 천장과 웅장한 기둥들 사이로 메아리치는 발소리는 오늘따라 더욱 공허하게 울렸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지실 거예요. 정명자 할머니는 76세였어요. 흰 머리를 단정히 뒤로 넘기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평상시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이 은행의 최대 고액 예금자였어요.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주인이었죠. 돌아가신 남편이 세운 중견기업을 40년간 혼자 꾸려온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녀의 소박함이 오늘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억 원 인출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꺼낸 서류를 창구로 밀어내며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죠. 그 서류에는 2억 원 인출 요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용돈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노후를 위해 조심스럽게 계획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29세 이도연 직원의 시선은 이미 할머니를 완전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감정을 품평하듯 차갑고 무례했어요. 낡은 외투, 해진 가방, 구겨진 신발, 오래된 장갑. 이도연의 머릿속에는 돈 없는 노인네라는 판단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 은행에 입사한 지 3년째였지만 여전히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어요. 서류부터 보죠. 이도연은 건성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으로는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의 차림새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몇십만 원 정도겠지. 괜히 시간만 잡아먹네. 은행 내부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다른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고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안타까워하는 표정, 무관심한 얼굴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었죠. 이도연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스며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인출할 돈이 있으신 거 맞죠? 혹시 잔액 확인부터 해드릴까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죠.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고 몇 명의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돈도 없으면서 왜 저러지? 직원이 좀 심하긴 하네. 정명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껏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은 없었어요. 마른 손으로 지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평생 교양을 중시해온 그녀는 크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도연은 마치 시간 낭비라는 듯 서류를 책상 위로 밀쳐두었어요. 손가락으로 쿡쿡 모니터를 두드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할머니에 대한 무시를 드러내고 있었죠. 할머니, 이런 식으로 시간 끌지 마시고요. 진짜 돈이 있으시면 통장이든 카드든 제대로 가져오세요. 여기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뒤에서 기다리던 중년 남성이 혀를 끌끌 찼어요. 젊은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박지은 지점장은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어요. 45세인 그녀도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빨리 처리하라는 눈빛을 보냈죠. 월말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에게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명자 할머니의 눈가에 서글픈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이 은행과의 인연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새댁일 때 첫 적금 통장을 만들던 곳이었고 남편과 함께 사업 자금을 대출받던 곳이었죠. 아이들 학비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모은 돈을 저축해온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거래해온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추억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반사광이 할머니의 구겨진 신발을 비췄어요. 그 신발은 값비싸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는 편안하고 소중한 신발이었죠. 아픈 무릎 때문에 푹신한 깔창을 넣어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그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주위 고객 몇 명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뿐이었어요. 현대 사회의 차갑고 냉정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모두가 보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무관심의 벽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서류를 되찾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시련과 모멸을 견뎌온 그녀였지만 이런 인격적인 무시는 처음이었어요. 창구를 떠날 때 이도연은 다음 고객이요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계속 모니터를 두드렸어요. 마치 할머니를 쫓아내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문제 해결됐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정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스며들어 있었어요. 은행 문을 나서며 할머니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초라해 보이는 외모, 구부정한 어깨, 지친 표정.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하고 강인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와 함께 번개 같은 결심의 빛이 스치고 있었어요. 이 은행에는 다시는 한 푼도 맡기지 않겠어. 할머니의 입술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라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가을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지팡이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 모습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그 순간 은행 안에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방금 전 조롱당하고 쫓겨난 그 할머니가 이 은행 전체 예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8천억 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더욱 몰랐던 것은 이 모든 돈이 곧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명자 할머니가 은행을 떠나고 난 후 창구 앞은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불편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다음 고객을 부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업무를 계속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29살의 그에게 방금 전 일은 그저 귀찮은 노인을 정리한 것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다음 분이요. 이도연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이 은행의 질서를 지켜낸 영웅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지은 지점장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45세인 그녀의 마음 한편으로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갔지만 곧 월말 실적 보고서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요즘 본점에서 내려오는 압박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런 고객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실적 있는 고객들한테 집중해. 박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로 가득 찬 엑셀표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실적, 수익 목표치. 그것들만이 그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이도연의 창구 앞으로 다음 고객이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죠. 명품 시계를 차고 값비싼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고 친절해졌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달라진 태도였죠. 고객의 외모를 보는 순간 자동으로 계산기가 돌아간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어 보이니까 잘해줘야지. 대출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도연은 불이 나게 자료를 준비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할머니에게 보였던 차갑고 무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속물적인 인간이었죠. 한편 은행 창구 근처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까 그 할머니 좀 안타깝긴 했는데 신입사원인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23살인 그녀는 아직 사회의 냉혹함에 완전히 물들지 않았거든요. 뭐가 안타까워? 돈도 없으면서 은행에 와서 시간 낭비하는 게 더 문제지. 선배 직원인 최정훈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35세인 그는 이미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나이도 많으신데. 야, 너 아직 신입이라서 모르는구나. 여기서 감정팔이 하면 안 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최정훈의 말에 김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편한 기분이 남아 있었죠. 이도연은 정장 차림의 고객과 상담을 마치고 나서 혼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큰 대출건을 성사시켰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고객 응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까 할머니 일을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역시 고객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말이야. 이도연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외모와 돈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은행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아까 할머니가 겪은 상황처럼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어요. 이도연도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웃긴 일이 있었어. 식당에 앉자마자 이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허름한 할머니가 와서 2억 원 인출하겠다고 하더라고. 딱 봐도 돈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 많지. 어떻게 처리했어?
당연히 정중하게 돌려보냈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동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들에게도 이런 일은 일상다반사였거든요. 아무도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도연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허름한 할머니가 사실은 이 은행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식당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잔잔했지만 어딘가에서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명자 할머니는 지금쯤 집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도현이 여전히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무례한 행동이 곧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점심을 마치고 은행으로 돌아온 이도연의 하루는 평상시와 다를 것 없이 흘러갔어요. 몇 명의 고객을 더 상대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마감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자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심과 함께 말이에요. 이도연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직 며칠 더 남은 일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마지막 평온한 순간들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이도연은 책상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효율적으로 고객들을 구분해서 응대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의 그런 생각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명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76년의 인생 중에서도 오늘만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낡은 갈색 외투를 옷걸이에 걸고 지팡이를 문 옆에 세워두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선 할머니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며시 들어오며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어요. 낡은 레이스 커튼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미세한 먼지들이 춤추듯 떠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그녀였거든요. 40년이나 함께했는데 혼자 중얼거린 말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그 은행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20살 새댁이었던 자신이 남편과 손을 잡고 첫 통장을 만들던 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추억들이 오늘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 젊은 직원의 무례한 말 한마디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서재가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책상이었죠. 그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은행이었는데.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액자 속의 남편은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당신 맘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기업 관련 서류들이 연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40여 년 전 작은 공장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두 번째 서류철에는 은행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예금 증서, 정기적금 내역, 대출 관련 서류들. 그리고 그 맨 아래에는
VIP 고객관리 현황이라고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이 그 서류를 어루만졌어요. 거기에는 자신이 그 은행의 최대 고액 예금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8천억 원 상상하기 힘든 큰 돈이었죠. 이 모든 걸 쌓는데 평생이 걸렸는데. 하지만 그 돈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오늘 받은 상처였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금융기관들의 제안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은행들에서 보내온 VIP 고객 유치 제안들이었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서류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 하나금융그룹의 제안서를 꺼내 들었어요. 담당자는 김성우 본부장이었습니다. 52세의 그는 할머니와 남편을 20년 넘게 알아온 지인이었어요. 매우 신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성우 씨라면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결정을 감정적으로 내리는 것은 평생 신중하게 살아온 그녀의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할머니는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따뜻한 녹차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노란 잎들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네. 자연의 변화를 보며 할머니도 무언가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었어요. 특히 그곳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말이죠.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서재로 가서 네 번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법무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위임장, 계약서,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남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모 중 하나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사람은 돈으로 판단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돈 때문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남편의 글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검정 전화기였지만 아직도 선명한 소리를 내었어요. 김성우 본부장의 번호를 찾아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성우 씨인가요? 저 정명자예요. 아, 할머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연락을 주셨나요? 김성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성우 씨,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할머님. 언제든 편하신 때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어때요? 집으로 와주세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저녁 무렵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 은행과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심지어 안정금고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어요. 비록 마음은 무겁지만 결정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은행 직원의 무례한 말,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분노와 서러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였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곳에서 거래할 것이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할머니의 결심도 그 시간과 함께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정명자 할머니는 평생 중 가장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큰 결정을 내린 후에 홀가분함 때문이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기대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정명자 할머니의 집 앞에 조용히 정차했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김성호 본부장이었습니다. 52세인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외모를 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20년 넘게 할머니 가족과 함께 해온 신뢰와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평소보다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김성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존경이 담겨 있었죠. 성호 씨,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선 김성호는 할머니가 준비해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이런 정중한 대접이 할머니에게는 어제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연고 같았습니다. 어떤 일로 갑자기 연락을 주신 건가요? 김성호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성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옮기려고 해요. 김성호의 표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20년 넘게 알아온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할머니는 천천히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은행에서 겪은 모멸감, 직원의 무례한 태도, 그리고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김성호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은행업계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왔지만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성호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더 이상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철을 김성호 앞에 놓았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죠. 전 재산을 옮기려고 해요. 예금, 적금, 펀드, 모든 것을 말이에요. 김성호가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8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셨다니. 김성호는 할머니의 재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는 중견기업 하나의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 모은 돈이에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서 모은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아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 모든 노력이 어제 한 젊은 직원의 무례함 앞에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성호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님, 이런 큰 결정을 하시기 전에 혹시 그 은행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에요. 이미 결심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어요. 할머니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76년을 살아온 그녀의 경험과 지혜가 내린 최종 판단이었어요.
김성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고마워요, 성우 씨.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그날 오후 김성우는 회사로 돌아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런 규모의 고객을 맞이하는 것은 그 은행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8천억 원이라고요? 본부장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정확합니다. 내일 오전에 공식적인 거래,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존 은행에서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 은행 전체 예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니까요. 한편 그 시각 문제의 은행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도연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창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성공적인 고객 응대에 대한 만족감이 남아 있었어요. 박지은 지점장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월말 실적 보고서를 정리하며 이번 달도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성우는 정명자 할머니와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찾았어요. 거래 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어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손길로 서명했어요. 정, 명, 자. 한 획씩 그어가며 자신의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그 한 획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스쳐갔어요. 첫 통장을 만들던 설렘, 사업이 번창할 때의 기쁨, 남편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어제 겪었던 모멸감. 이제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서명이 완료되자 김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기존 은행에는 언제 통보하실 건가요? 지금 당장이요. 더 늦출 이유가 없어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그녀의 성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김성우는 기존 은행 본점에 공식 통보를 했어요. 전화를 받은 본점 직원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8천억 원 전액 인출이라고요? 정명자 씨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본점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급히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몇 분 만에 은행 전체가 비상상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정명자 회장이 전액 인출한다고? 본점 임원들이 긴급회의에 들어갔어요. 이런 사태는 은행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원인이 뭔가? 그게 어제 지점에서 고객 응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 응대 문제? 그게 뭐가 문제라고 8천억을 인출한다는 거야? 임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객 한 명을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말이에요. 그 시각 해당 지점에서는 아직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여전히 창구에 앉아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정명자 할머니는 새로운 은행의 VIP 라운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주는 곳을 찾은 안도감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할머니의 조용한 중얼거림이 가을 바람과 함께 창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진실을 알게 될 누군가에게로 말이에요. 오후 2시 문제의 은행 본점에는 긴급 상황실이 차려졌어요. 회의실 한가득 모인 임원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8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지금 당장 해당 지점장을 불러들여. 본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60대인 그는 30년 넘는 은행원 생활에서 이런 위기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지점에서는 박지은 지점장이 본점에서 온 긴급 호출을 받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본점으로 오라고요? 무슨 일인데? 전화를 끄는 박지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상시 본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부지점장님, 잠시 지점 관리 부탁드려요. 본점에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박지은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본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이도연은 여전히 창구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저 별일 아닌 하루 중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죠. 다음 고객님, 이도연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본점 회의실에 도착한 박지은은 임원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박지은 지점장, 앉으세요. 본점장의 무거운 목소리에 박지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귀하의 지점에서 정명자 씨라는 고객과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명자 씨요? 잠깐만요. 박지은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어제 하루를 떠올려 보니 창구에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 네. 어제 오전에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와서 창구 직원과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별것 아닌 일이라고요? 부본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정명자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냥 일반 고객 아닌가요? 박지은의 대답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 정적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정명자 씨는 우리 은행 최대 고액 예금자입니다. 8천억 원을 예치하고 계신 VIP 중에 VIP예요. 본점장의 말에 박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고객이 방금 전 재산을 타행으로 이전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는 어제 귀하의 지점에서 받은 무례한 대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박지은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8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과 함께 자신의 책임 감독 실패가 불러온 결과의 심각성이 실감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담당 직원은 누구입니까? 이도연이라는 직원인데요. 지금 당장 그 직원을 본점으로 데려오세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의 전말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본점장의 명령에 박지은은 다급히 지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부지점장님, 이도연 직원을 지금 당장 본점으로 보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전화를 받은 부지점장도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지만 박지은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이도연 씨, 본점에서 급히 부른다니까 지금 당장 가보세요. 본점에서요? 왜요? 이도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가보라고 하네요. 이도연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본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30분 후 본점 회의실에 도착한 이도연은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도연 씨, 어제 정명자라는 고객을 응대했죠? 예.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응대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이도연은 어제 일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설명에는 자신의 무례함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했는데요. 좀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와서 돈 인출하겠다고 하길래 진짜 돈이 있는지 확인했을 뿐인데. 확인했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이도연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할머니, 인출할 돈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뿐인데요.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빠졌어요. 이도연의 말을 들은 임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본점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예, 그냥 일반 할머니 아닌가요? 우리 은행 최대 고액 예금자입니다. 8천억 원을 예치하신 분이에요. 이도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8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렇게 허름한 차림에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했다는 얘기군요. 이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객이 방금 전 재산을 타행으로 이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당신의 무례한 응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8천억 원의 고객을 그냥 내쫓았다는 말입니까? 이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의 심각성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시각 정명자 할머니는 새로운 은행의 VIP실에서 최종 서류에 서명을 마쳤어요. 김성호 본부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할머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기분이네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어요. 존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 은행에서는 대책회의가 한창이었어요.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금 이탈만으로도 8천억 원이고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신뢰도 하락까지 고려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규모군요. 임원들의 한숨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이도연 씨는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지점은 특별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점장의 선언에 이도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떠난 고객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8천억 원 고객 이탈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은행업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정명자 할머니는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을 뿐이었어요. 이제야 끝났구나.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은행업계는 여전히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각종 언론에서는 8천억 원 고객 이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은행 지점에는
본사에서 파견된 특별감사팀이 도착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감사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지점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모든 직원은 각자 자리에서 업무를 계속하시고 감사팀의 지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의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가 지점 전체에 울렸어요. 평상시 활기차던 지점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도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사흘 전부터 그는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정식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의 대기 상태였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8천억 원이라는 숫자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계속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도연 씨, 조사실로 오시죠. 감사관의 부름에 이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거든요. 조사실 문 앞에 서자 이도연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어요. 문 너머에서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명자 할머니는 우연히 그 지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은행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길로 다녔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이쪽 길을 선택했어요. 지점 앞에 서자 할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인생과 함께해온 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리창을 통해 지점 내부가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사가 들어왔구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떠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이도연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받은 질책과 자책감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와 이도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도연은 할머니를 알아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이도연을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분노나 만족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이도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시간은 매우 길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몇 초에 불과했지만 이도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결코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어요. 이도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다시 한번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도연 씨, 어디 가세요? 감사관의 목소리에 이도연은 황급히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방금 전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사실로 돌아간 이도연은 감사관 앞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명자 할머니의 거래 내역과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이 서류를 보시죠. 정명자 씨의 40년간 거래 내역입니다.
감사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자 이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거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적금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예금 규모, 그리고 최근에 8천억 원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연체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모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 고객을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군요. 감사관의 말에 이도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신뢰를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기본을 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관의 교육은 계속됐지만 이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전 할머니와 마주쳤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지은 지점장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녀 역시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점장으로서 직원 교육과 고객 서비스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했는데 박지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은행원 경력이 이 한 번의 실수로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도연은 혼자 지점에 남아 있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창구를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혼잣말이 텅 빈 지점에 울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할머니처럼 소박한 차림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이도연은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깨달음은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었고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날 밤 이도연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반성의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할머니에게 드린 상처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 눈물로 모든 것이 되돌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실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냉혹한 진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정명자 할머니는 새로운 은행의 VIP 전용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인출된 거액이 적힌 명세서와 새로 만든 통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이제는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간 것이었죠. 김성우 본부장이 정중하게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할머님, 따뜻한 유자차 드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던데 몸이 차가워지셨을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성우 씨.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들였어요. 유자차의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님, 모든 거래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김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큰 고객이라서가 아니라 20년 넘게 알아온 가족 같은 사이였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소동과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성호 씨,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칠 동안 마음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으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하신 것뿐이에요. 김성호의 답변에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화만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젊은 직원도 참 불쌍하긴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그녀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훈을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며 세상을 새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자연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눈이 오네요. 참 예뻐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머님, 혹시 불편한 점이나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성호 씨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주시니 기분이 좋아요. 그때 라운지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추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할머님, 전담 상담사 배정과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서입니다. 이런 것까지. 할머니는 놀라워했어요. 이전 은행에서는 VIP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고객 서비스라는 거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전 은행에서는 경영진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8천억 원 고객 이탈로 인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손실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예금 이탈 8천억 원, 관련 수수료 수익 손실, 그리고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간접 손실까지 합치면 재무담당 이사의 보고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숫자로 환산된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해당 직원과 지점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도현 직원은 즉시 해고 처분하고 박지은 지점장은 좌천 발령 예정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 일단 내부 징계는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다만 언론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겠습니다. 경영진들의 한숨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한 직원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같은 시각 VIP 라운지에서는 할머니가 새 통장을 손에 들고 살펴보고 있었어요. 깔끔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재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호 씨, 이 통장에 처음 찍힌 도장을 보니까 기분이 새로워요. 새로운 시작이시니까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김성호의 말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호 씨, 제가 이렇게 옮겨와도 괜찮을까요? 너무 큰 일을 벌인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님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은행도 우리 사회도 더 나아질 수 있어요. 할머니는 김성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점점 더 굵어지는 눈송이들이 세상을 하얗게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차 한 잔 더 마실까요? 물론입니다. 오늘은 충분히 여유를 갖고 계세요.
직원이 새로운 차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향긋한 제스민 차였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라운지 전체에 퍼졌어요. 이런 대접을 받으니 정말 고객이 된 기분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김성우와 다른 직원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는 고객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도 보람이었습니다. 할머님, 다음 주에는 전담 팀장이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잘해주시는데 더 뭐가 필요해요? 할머니는 정말로 만족스러워했어요.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할머니는 VIP 라운지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급할 것도 없었고 김성우와의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하루였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님, 조심히 가세요. 눈이 많이 왔으니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김성우가 정중하게 배웅하며 할머니의 코트를 도와드렸어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할머니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새하얀 눈이 내리는 길을 걸으며 그녀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혼잣말과 함께 할머니는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은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존중을 찾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손에 쥔 새 통장이 눈빛에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그 빛은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고 동시에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의 빛이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정명자 할머니는 새로운 은행에서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오전에 간단한 업무를 보러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진심이 담긴 환한 미소와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미소로 응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정말 그래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향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김성우 본부장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기적금 만기 처리 좀 하려고 했어요. 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성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소통이었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나무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할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정말로 건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스트레스만큼 건강에 나쁜 게 없다고 하죠. 업무를 마친 할머니는 로비 의자에 잠시 앉아 쉬었어요. 급할 일이 없었고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좋았습니다. 로비에서는 다른 고객들도 편안하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은행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직원들은 모든 고객에게 정중했고 고객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젊은 엄마와 아이가 앉았어요.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고 엄마는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젊은 엄마가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아이가 참 예쁘네요. 감사해요. 저희도 처음 와보는 은행인데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최근에 옮겨온 고객인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젊은 엄마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세대는 달랐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할머니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 예쁜 아가야. 이름이 뭐니? 지우예요. 아이의 해맑은 미소에 할머니의 얼굴도 환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하고 악수할까? 네. 작은 손과 주름진 손이 만났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업무를 마친 할머니는 은행을 나섰어요. 봄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할머니는 지난 2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그 모든 소동과 변화,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까지.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길가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어요. 참 좋은 하루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마음이 평온할 때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성호 본부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에 할머니는 또다시 감동했어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난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길 위의 모든 것들이 반가워 보였습니다. 상점 주인들의 인사,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 심지어 길거리 고양이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집 근처 꽃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알록달록한 봄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꽃 어떠세요? 정말 예쁜 튤립이 들어왔어요. 꽃가게 사장의 밝은 목소리에 할머니도 웃었어요. 그래요? 하나 사볼까요? 네, 이 노란 튤립 어때요? 할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노란 튤립 한 송이를 샀어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자신에게 주는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튤립을 화병에 꽂아 창가에 놓았어요. 햇살을 받은 노란 꽃잎이 방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꽃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우렸어요. 향긋한 녹차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튤립도 그 빛을 받아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할머니는 서재에서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하루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따뜻한 봄 햇살을 느끼고 예쁜 꽃도 샀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글을 쓰며 할머니는 지난 2달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힘들고 상처받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었어요. 해가 지고 집안에 조명이 켜졌어요. 따뜻한 노란 빛이 방을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창가의 튤립도 그 빛을 받아 더욱 생생해 보였어요.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건강, 평안, 그리고 좋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할머니의 마지막 독백과 함께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평온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세상이 평화로웠고 할머니의 마음도 그 평화와 함께 깊은 휴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도 분명 아름다울 것이었어요. 존중받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